어쨌거나 저희는 수의료 전문가로서 우리의 입장을 또 정말 우리나라의 공공동물의료 정립과 도움이 필요한 보호자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말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한 수의사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이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공공동물의료가 좀 화두가 된 것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시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에 공공동물의료가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서 전국에 공공동물병원을 만들고 민간동물병원 중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공동물병원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 뭐 이런 병원들에 대해서 상생동물병원 전국에 400개소를 만든다. 이게 정책 과제로 채택이 됐던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최근 경기도가 도립공공동물병원 설립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에 경기도 수의사회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TF팀을 꾸렸는데요. 오늘은 손성일 경기도 수의사 회장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TF 회의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좀 하셨나요? 네. 전반적인 경기도 공공동물의료에 대해서 대응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TF 구성원은 어떻게 돼요? 우리 그 경기도 수의사회 임원들과 자문위원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지부장 협의 회의 결과 보니까 네. 그 경수 TF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 이제 가장 현안이 경기도 도립동물병원 설립에 대한 조례가 지금 추진 중이고, 그래서 당장 경기도의 도립동물병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수의사회가 일단 먼저 대응을 하고,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계속 퍼져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부장 협의회에서도 또 대한수의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공동물의료 정립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정기적으로 회의 진행하시나요? 일단 9월 달에 조례를 재발의한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면밀히 체크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회의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추가 회의. 네, 그동안 회장님이 이제 공공동물병원 관련해서 민간 병원의 그 바우처, 의료비 바우처 지원 사업이나 이런 민간 협력 모델을 좀 계속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경기도나 이렇게 정부에 좀 전달을 하셨나요? 그 반응이 어땠는지 좀. 네. 민선국이 지방선거 때도 주요 후보자를 만나서 전달 드렸고요.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지사님이나 각 시장님들 또 관계된 부처에다가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입장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공공동물병원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진료 구조가 이제 민간 병원하고 비슷하게 가면은 이제 의료 수가 차이 때문에 이제 네. 민간 병원들이 이제 타격을 입을 수 있잖아요.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건데 네. 사실상 개원가에서는 원장님은 별로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경기도 회원들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경기도 회원들은 우려를 많이 표시하고 있죠. 그래요? 정부, 그러니까 경기도가 동물병원을 새로 설립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실력이 좋은 원장님들, 경기도의 전역에 다 깔려 있거든요. 경기도 전역에 곳곳에 정말 실력 있는 원장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력 있는 원장님들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저소득층이라든지 유기동물, 길고양이라든지 정말 공공의료가 필요한 영역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를 표하고 있고, 또 도립동물병원을 지음으로써 수가를 어느 정도 일정 수가를 받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니까 자칫 수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방향보다는 민관 합동해서 뭔가 바우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협력 동물병원을 지원해주고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시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민관 협력 방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경기도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좀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글쎄, 모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는 경기도 수의사들이기 때문에 기존 원장들이 실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러한 우수한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정말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부분을 이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김포시가 2년 전에 공공동물병원을 설립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예산 낭비랑 뭐 실효성 문제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상 실패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왜 정부는 자꾸만 공공동물병원을 설립하려고 할까요? 뭐 정부 입장이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뭐 경기도나 정부 입장에서는 또 각 시군 입장에서는 시민들 그러니까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동물들을 키우는 보호자들의 민원이나 이런 입장들을 좀 이제 수용을 하고 해결해 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도립공공동물병원이나 시립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의 입장, 그러니까 수의료 전문가인 경기도 수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건물을 지어서 국가가 운영하는 형태의 공공동물병원은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경기도가 굉장히 넓잖아요. 경기 남부의 한 곳, 북부의 한 곳을 공공동물병원으로 만들면 그 주위 사람들은 좀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그 외 대다수 다른 지역에 있는 보호자들은 사실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두 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진료를 받고 또 한두 시간 또 와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공동물병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우수한 자원을 많이 활용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는 계속 그 동물병원 진료비 민원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약간 계속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 6월에 경기도 정책 토론회 때도 제가 느낀 거는 그때 이제 형식은 수의사들 의견을 청취했지만 그 공공동물병원 설립은 그냥 기정사실화해서 이제 진행할 걸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정책이 나올 때마다 수의사의 의견은 항상 배제가 되잖아요. 네. 이거 뭐 대처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경기도 수의사회는 뭐 경기도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고 싶고 또 같이 뭔가를 만들어 가고자 하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문도 그렇게 냈고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서 국가가 운영할 게 아니라 그거 다 지금 경기도가 민성국이 추미애 도지사님이 출발할 때 경기도 재정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렇게 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건물을 지으면은 또 건물 짓는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인건비라든지 모든 장비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인건비나 장비는 또 계속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매년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혜택 받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작년 토론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는 좀 공공동물병원을 만들려는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는 민관 협력 모델을 제시를 하는 바우처라든지 더 효율적인 방안, 우리 수의계 전문가로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겪어온 이러한 경험들로 봤을 때 바우처가 정말 경기도의 모든 곳곳에 계시는 어려우신 분들 또 유기동물, 길고양이들을 효과적으로 가장 적은 재원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계속 제시를 해야죠.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제시를 하고 뭐 그래도 저희 의견이 계속 전문가로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건 누가 봐도 혈세를 정말 힘든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정말 힘든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좀 더 대응 수위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의료는 그 법령 체계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서비스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자꾸만 정부가 공공성을 요구하니까 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어폐가 좀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수의사나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공공의료를 좀 실현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그 수의사나 동물병원이 할 수 있는 공공의료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공공동물의료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사람은 공공의료가 법적으로도 정의가 되어 있고 국가가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동물에 대해서는 이제 첫 단추를 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공동물 의료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공공동물 의료고 어디까지가 민간의 영역인지 이거를 잘 정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수의료는 다 민간의 영역이었어요. 그렇다고 민간의 영역이 공공의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주변에 수많은 길고양이들에 대해서 TNR, 정부에서 TNR 사업을 하는데 사실 민간 동물병원에서 이거는 이제 봉사의 영역으로 봉사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낮은 수가로 길고양이들을 중성화를 실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공공의료에 대해서 수의사들이 헌신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각종 유기견 보호소라든지 이러한 이제 어려움에 처한 동물들에 대해서 많은 수의사 단체들이 자기의 휴일을 반납하고 급여를 반납하고 또 주사라든지 또 중성화 수술 봉사를 거의 매주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수의사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공공의료를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광견병 접종입니다. 인수공통 광견병 접종을 각 병원에서 굉장히 이제 국가가 정한 저렴한 가격에 광견병 접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접종들도 민간에서 수익을 내려면은 각 민간 병원에서 평소에 다 접종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성화 수술이나 TNR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에 협조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민간 수의사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공동물병원을 꼭 만들어야 이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죠. 세금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공공동물 의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민간들이 지금까지 봉사를 했지만 앞으로도 봉사를 안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계속 활성화되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겠지만 국가가 도와주시려면 이제 공공의료의 정립을 공공의료라는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이러한 TNR이라든지 유기견에 대한 진료나 입양, 장려 또 광견병,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예찰 업무 이런 것들이 공공동물 의료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의사들이 매주 그렇게 의료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유기동물 보호사나 네. 보호소 단체들 네. 상대로. 근데 이 단체들이 공식적으로는 지금 공공동물병원 설립을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수의사회는 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모든 동물 보호 단체들이 다 공공동물병원을 설립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동물보호 단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진료를 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설립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유기견 보호소라든지 이러한 이제 동물 보호 단체들은 이제 보호 동물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동물 병원을 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공공동물 의료 정립의 한 축이기 때문에요. 좀 더 이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익의 공공의료도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도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법적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네, 지금 현재의 화두가 그거잖아요. 공공동물 의료
체계를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또 입장이고 입장이에요. 또 우리 수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방향에 있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공공동물 의료를 정립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 이제 조금씩 다른 것이죠. 저희는 공공동물병원을 혈세를 써가면서 매년 적자를 떠나가면서 비효율적인 공공동물병원을 굳이 만들 필요 없이 민간 우수한 수의사 인력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경기도 전역에 있는 취약계층, 길고양이, 또 유기견들 치료나 입양까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공공동물병원이 당장은 이제 개원과 원장님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위협적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정부의 방침이나 제도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수의사들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제도들이 계속 더 나올 거고 결국엔 동물병원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시도나 제도들이 이제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수의사에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수의사 개개인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은 뭐 이러한 이제 공공동물병원 설립에 대한 반대라는 것이 자칫 뭐 수의사의 뭐 밥그릇 지키기 이렇게 비춰질까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희 수의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동물병원을 짓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건물 짓는 비용 또 운영 비용에 매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쪽의 수익은 항상 적자예요. 항상 적자입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도 못하는 이런 방향보다는 민관 협력해서 기존의 동물병원 원장들을 잘 이용을 해서 기존에 또 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원장들을 잘 이용을 해서 지역 곳곳에 있는 많은 어려운 동물들이나 보호자님들을 도와주고 또 그러한 방향이 더 많은 보호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금을 적게 쓰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